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네. 아마 처음 뵙는데 저는 지금 27기에 합격을 해서 현재는 노무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프라임법학원에서는 작년 7월부터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강의 들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되고 제가 핸드폰 번호는 공개해 드릴 건데, 이제 보통 OT는 강의 듣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도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강의 말미에 핸드폰 번호 따로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연락 시간은 너무 새벽이나 너무 이른 시간만 아니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바로 저희 OT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OT 시간에 드리는 뭐 수업 전략이나 공부 방법은 합격하시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이 자료 지금 다 받으셨을까요? 아마 뒤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가져오시고 이거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상황이나 뭔가 역량에 맞게 좀,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가지러 가셨으니까 지금 1월에 딱 시작하러 오신 걸까요? 아니면 2차 이미 하시고 1월에 오신 거로 9월부터 하셨고, 오시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1월에 처음 공부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9월부터? 1월에 지금 처음 1, 2차 병행하시는 거일까요? 1차만? 네. 한번 들으시면 되고, 온라인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상황에 맞게 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당연히 이제 좀 보고 오셨을 텐데, 저희 시험은 아시다시피 3차까지 시험이 있죠. 근데 3차 시험은 사실상 2차, 여기 300명 통과하신 분들 대상으로 면접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2차 시험 300명 안에 들면 거의 패스, 노패스 정도의 시험이라서 저희 시험은 사실상 2차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 보시면은 1차는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2차 시험도 여기 보시면 만점에 40% 이상 각 과목, 전 과목 60% 이상. 근데 사실 300명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채점하실 때 이걸 감안해서 교수님들이 채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300등 안에 드셔야 되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초점을 당연히 2차에 조금 더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1차, 2차 시험 이제 대부분 같이 병행을 하시는데 노동법은 과목이 이제 중복됩니다. 인사노무관리론이 사실상 이 경영학 개론이랑 중복이 되고 특히 선택 과목 경영조직론 선택하시는 분이면은 겹치시겠죠. 그럼 안 겹치시는 게 지금 민법이랑 사회보험법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시작하셨으면은 혹시 민법은 좀 들으셨을까요? 두 분 다? 네. 민법이랑 사보가 제일 꽈락이 많이 나는 과목인데 사회보험법은 정말 이제 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시험 1, 2주 앞두고 벼락치기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민법은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는 게 양자체도 적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뭐 내용만 몇 번 암기하고 문제 풀어서는 가능한 과목은 아니라서 가장 문제는 사보죠. 민법도 미리 거의 하시고 민법 1, 2주 만에 벼락치기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없거든요. 사보는 이제 뭐 강의 듣거나 나중에 가서 해야겠지라고 해서 보시면은 또 이제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암기하는 게 또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2차 과목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실무에는 물론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지만 당장 이제 합격하는데 비중이 적은 이 사보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지 사실 제일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학원 커리큘럼 보시면 아마 7, 8월, 뭐 9월 이때 이렇게 들어오실 텐데
보시면은 1, 2차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시험 있는 5월이 한참 2기 진행되실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당장 1차만 하시더라도 사실 저희 목표는 1차 고득점 합격 아니면 뭐 사부 고득점 이런 게 아니라 최종 합격이에요. 최종 합격. 근데 최종 합격은 결국 2차 합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맞는 목표 점수랑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9월에 시작하시지는 않았는데 1월에 시작하셨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하나의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1, 2차 병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때부터 지금 이제 8, 9월에 보통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만 하고 여기 가서 2차 하기에는 시간이 또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2차 하시면서 1차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동차 합격 목표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제안이고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뭐 3월, 4월 도저히 나는 그 2차랑 병행하기엔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 아니시면 뭐 일이나 학업이 있어서 병행은 어렵다. 1차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목표는 합격 그 자체입니다. 간혹 이제 1차 준비만 하시는데 마스크가 잠시만 조정하겠습니다. 1차만 준비하시는데 1차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차 그렇게 어렵지 않댔으니까 요만큼만 좀 공부해서 합격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합격 그 자체가 목표예요. 왜냐하면은 사보나 민법에서 꽈락으로 아쉽게 꽈락이 또 30점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36점 아니면 32점 이렇게 아깝게 한 문제 차이가 거의 대다수세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모자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거의 한두 문제라서 이분들은 목표 자체를 평균 85점으로 평균 60점 합격인데 높게 잡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많이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일이나 학업이나 다른 게 조금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공부하셔서 안전하게 합격하시면 돼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 60점에 맞춰서 합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해 많이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면 되고 2차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죠. 보시면은 이때도 지금 기본 이론 하느라 사실 좀 정신 없으신데 1차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문제풀이하고 거의 마무리할 때에는 한참 모의고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저히 이걸 병행 못하겠다 하다가 이쯤에서 아예 2차 조금 놓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목표를 합격 그 자체가 아니라 간당간당하게 합격해도 1차만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자체도 1차 하시는 분들이 85점이면 저희는 70점 정도로 조정을 하시고 어떻게 70점, 어떻게 평균 85점 맞으실 건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죠. 이거는 미리 지금부터 조금 나는 요 과목에서 득점을 하고 이 과목은 조금 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동차로 저도 첫 해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목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사실 그 문제풀이로도 충분히 조금 감을 익히실 수 있고 문제도 워낙 많고 두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시면서 1차 공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2차 하시기 때문에 수월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1차만 하시는 분들도 노무사의 꽃은 노동법이죠. 노동법 고득점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85점, 90점 맞으시고 경영학도 혹시 1차만 하셔도 열심히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2차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차만 해도 나중에 2차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에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고 여기서 고득점을 맞으시는 게 맞아요. 그럼 민법은 왜 60점 정도냐면 열심히 하지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면.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사보도 요 정도로 잡으시는데 이것도 점수가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많이 확보해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뭐 민법 공부하고 계시면은 나는 뭐 사보를 좀 더 내리고 민법을 올려야지. 아니면 민법 사보 둘 다 60점 해야지. 이런 대략적인 목표 점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노동법이랑 경영 이거 85점, 80점 맞으시라면 저는 노동법은 당연히 이제 배제하는 부분 없이 전부 공부했고 경영학은 그 외에 생산관리나 제가 비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수식이 나오는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배제했어요.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론만 해도 60점 정도까지는 아마 맞으실 거거든요. 그거랑 이제 총론이랑 해서 조금 붙여가지고 이 정도 맞췄었고 사보도 이제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민법은 이제 대부분 가져갔었고 빠지는 거 없이 공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보 이 정도 점수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저희 기출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총 6개 법령인데 사회보장기본법, 고용, 산재, 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이렇게 6가지 법령이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렸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은 조금 줄었고 건강이랑 연금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2문제죠. 그리고 고용, 산재, 징수에서 18문제 나와요. 그럼 저희가 4점씩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다 맞추면 70점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요 정도만. 근데 그래도 이 세 과목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 사회보장기본법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까지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책 한 번만 보시겠어요? 그 맨 앞에 페이지 나와 있는 목차를 조금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지금 3페이지부터 37, 한 20페이지 안팎인데 3문제 나오죠. 고용산재 징수는 분량이 적지 않더라도 버리실 수는 절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셔서 연금이랑 건강 페이지 수 한번 보시면은 연금은 70페이지고요. 건강은 거의 60페이지. 근데 2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개 무조건 가져가고 나머지 뭐를 집중적으로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책의 그 페이지 수를 보면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아니면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특수 전략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이랑 연금 어디까지 할 거냐?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2차 때문에 아예 이거를 배제하겠다. 라고 하시면 어쨌든 제 수업 들으실 거잖아요. 수업에서 다루시는 것들만 하시고 기억하실 건 이거를 아예 배제하실 거면은 나머지 4과목은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토시 하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은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3개 위주로 하고 이거 얹고 건강이랑 연금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기출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로 감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70점 맞는 게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차로 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1, 2차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알아요.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이제 뭔가 공부를 덜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거든요. 많이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4가지 과목 가지고 이 정도로 맞추고 수업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이제 드리는 정도로만 공부를 우선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사보 100점 1차 합격 아니라 2차 합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남는 의문이 객관식 시험이니까 기본 이론을 사실 들어오신 이유 중에 이거를 꼭 들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풀이로 안 되나? 왜냐면 객관식은 사실 뭐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이렇게 푸시면은 양치기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맞추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그 유형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 기출인데 문제 보면은 뭐 갑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보험법 피보험 기간이 1년 2개월인 자영업자인데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며칠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결국
갑이 실업급여 며칠 받을 수 있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를 정리한 표만 알고 있으면 맞추는 문제예요. 표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죠. 찍으시는 거니까. 문제를 물어보고 바로 그냥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문답형.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열거형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심의사항을 알고 계셔야겠죠. 어느 정도. 뭐 심의사항이 뭐 20개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는 알고 계셔야지. 문답형이랑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해당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문제로 물어보면은 바로 답으로 고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선지형. 제가 이거는 이름을 제가 붙인 거예요. 선지형인데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국가랑 지자체의 책임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맞죠, 당연히. 근데 답을 보시면은 여기엔 답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 2번이에요. 왜 틀리냐면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그럼 이 선지형은 여러분들께서 책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막 정확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기출에서는 특정 부분을 특정 그 선지나 어미로 바꾸는구나.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은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 한 개는 이렇게 선지형으로 뭐 어미나 특정 표현을 바꿔서 문제를 내시는 거죠. 근데 사실 사회보험법이라는 게 그 자격사 시험에 흔하게 들어가 있는 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을 지금부터 내용 모르는데 기출로 이 노력해야 한다구나 이렇게 바꾸는 거나 푸시면 기출 풀 때는 점수 잘 나와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그 긴장감 속에서 다른 과목 같이 푸시면서 보시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도 기본 이론 때에는 특별히 이제 그 기출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고 최대한 아낄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뭐 구직급여 일수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다 머릿속에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은 저희 기본 이론은 7번 2월 안에 끝나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들으시고 혹시 제 말씀을 이제 제 제안을 듣고 2차를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2차를 하셨던 분들은 수업만 들으세요. 우선 수업 들으시고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라고 하고 아마 그 뭐 5분 4부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서 진짜 버스에서 5분만 딱 보세요. 5분 10분 보시고 끝. 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시험 당일 앞두고 2주?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3주. 저는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 2차 올스톱하고 몰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이론의 목적은 적어도 나중에 갔을 때 고용보험법에서 중요한 건 뭐? 이런 내용 다루고 있고, 이것만 내가 외우면 되겠구나. 미리 걸러놓는 거예요. 내용 익숙하게 해놓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근데 1차만 하신다. 그럼 좀 여유 있게 많이 하셔야죠. 더 공부도 해보시고, 이제 쪽지 시험 보기 전에 뭐 1시간, 30분 복습하시고, 대신 민법이나 노동법, 경영학 개론도 더 많이 하셔야죠. 그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문제풀이 하실 때에는 아마 제가 중요한 내용 정리해드리고 문제 같이 풀 거라서 그때에도 수업 좀 집중하시면서 문제가 대신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지 않게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요건 이렇게 변형되는구나. 그 정도 할 수 있기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 2주 앞두고 여러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같이 파이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고 3주 아니면은 너무 불안하시면 4주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이 하시다가 안타까운 건 1차만 하신 분들은 합격하고
그에 동차로 어쨌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유예로 합격하시면 되니까. 근데 병행하시다가 1차를 뭐 꽈락 맞거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기회조차 없으니까 그게 제일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 자체를 줄이시기보단 뭐 내가 하루에 10시간 쓸 수 있다, 공부에. 그러면은 여기서 1차는 요 정도, 2차 이만큼. 이렇게 내 시간에 맞게 안배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추가로 막 복습하실 필요는 없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집중 요 정도만 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 강의 커리는 지금 이렇게 7회차인데 지금 계속 화목인데 여기 수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화수목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조금 까먹지 마시고 수요일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순서를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아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없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 5분 사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봤을 땐 양 적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데 수업 듣고 나면은 한 5분, 10분이면 보실 양이거든요. 보고 저희 10분 쪽지 시험 보고 저랑 정리하시고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바빠서 못 보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10분 안에 집중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 제일 조금 지양해 달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강의만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듣긴 들어서 안 들은 것보단 낫지만 이 3시간이면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3시간이 그냥 한 30분 같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건 집중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할 때 여기서 내가 외우고 가야겠다 라고 하셔서 들으시고 앞뒤로 아마 마무리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외워지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좀 시간 활용인데 저한테 사실 사회보험법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그냥 수업 전체적인 공부 방법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참고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1년 8개월 공부했고 이때까지는 동차로 당연히 준비하고 이때 유예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해 2차 시험에서 제가 불합격했으니까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2차 시험을 보고 이 노무사 수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뒤에도 아마 나올 텐데 공부 시간. 제가 첫 해에는 사실 이때까지만 공부하고 뭐 독서실 10시까지면 10시까지 하고 뒤에는 쉬는 시간 이렇게 쉬는 시간으로 냅뒀었는데 나중에 이제 불합격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내가 책 이만큼 더 봤으면 이거 여기서 시험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마지막에는 사실 자투리 시간을 정말 많이 활용했거든요. 제가 신림동에서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왕복 한 3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그 3시간 정도 동안 저는 뭐 판례라든지 다음날 인사나 경조 시험 있으면 뭐 책 봤었고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화장실 가거나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책을 계속 보려고 했었어요. 뭐 안 봐도 손에 들고 있고. 그래서 보통 또 내 과목 어떻게 공부하냐라고도 하시는데 하루에 한 과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노동법만 보거나 하루 종일 뭐 인사만 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루즈해지거든요. 그래서 1차만 공부하실 때에도 하루에 한 과목 다 끝내야지 이거보다는 1차는 그래도 1차도 4과목이죠. 노동법이 2개니까. 그래서 뭐 민법이랑 사보 아니면은 민법이랑 뭐 경영 이렇게 해서 한 2~3과목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보면 너무 루즈해지니까 전 타이트하게 가려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당연히 자는 거죠. 이때부터 해서 거의 오후 반나절까지는 노동법 봤었고요. 노1, 노2. 그 다음에 오후에 잠깐 인사노무관리론 공부하고 행정은 양이 적기 때문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해서 밥 먹기 전후에 빠르게 봤어요. 그리고 혹시 선택 과목 경조하신 분 있나요?
경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합격한 사람으로서 양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붙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양이 많으니까 누군가는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 이제 덜 할 때 내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밤에는 거의 경조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랑 자기 전에 만약에 1, 2차 병행해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뭔가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뭐 씻고 나서 자기 전에 사실 핸드폰 조금 보시잖아요. 제가 이제 1차 그 첫 해 불합격 때 굉장히 뼈저리게 많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핸드폰 안 하고 전 책 봤었어요. 그래서 사보 볼 시간 없는데 라고 하시면 뭐 5분 사보 자기 전에 진짜 5분만 보고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꼭 자투리 시간, 진짜 저희가 하루에 버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각 잡고 앉아서 하는 것만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1차는 그냥 쓱쓱 봐도 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꼭 활용하셔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 사보도 드리는 거예요. 각 잡고 보시기보다 시간 날 때마다 보시라고. 당장 지금 막 이걸 줄줄줄줄 주관식 아니니까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여기서 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빨리 보시면 나중에 볼 때 어쨌든 도움이 되시거든요. 한 번 봤던 건. 그래서 제가 뭐 7월에 사실 강의했었기 때문에 그때 1차만 하는 건 좀 얘기가 안 됐었고 동차 합격 목표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1차 합격. 그러니까 뭐 60점, 70점 아니라 그냥 80점 여유 있게 맞으시고 마음 편하게 2차 하시면 되니까 꼭 그 부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험 적합한 공부를 하자. 이거 뭐 다들 많이 말씀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3시간 동안에는 이 사보 그 집중해서 오늘 배운 거는 적어도 여기서 다 외우고 가겠다라는 걸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당연히 도움 되실 거고 단권하는 간혹 그 사보도 그렇고 아마 이거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되니까 막 미리 이제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 전시춘 박사님 에센스 사회보험법 말고 제 교재를 쓰고 있어서 그걸 출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차피 제가 마지막에 좀 프린트식으로 정리해서 드릴 거라서 사보는 따로 단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실 것들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걸로 가름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공부하고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나시면 계속 공부하자라는 게 이제 제 불합격의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는 1, 2차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사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만 풀어서 막 양으로 치는 거는 사실 그냥 정확하지 않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여러 번 익혀서 눈에 익숙하니까 맞춘 거고 사실은 그 내용 헷갈리는데 맞췄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공부하고 아, 기출 볼 거는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맞추시는 거고 2차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시는데 특히 이제 백지복습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사실 저는 1차도 좀 백지복습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 5분 사보 같은 거 중에 그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손으로 적어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달달달달 막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저는 암기해서 백지에 적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날 공부하신 거 있으면 꼭 적어보세요. 책으로 이제 하루에 막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날 공부한 거 한 번이라도 현출해 보시는 게 어차피 2차 시험은 백지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써내려가는 거라서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앉아 있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좀 안 되고 딴 생각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시간에는 스탑워치를 꼭 쟀어요. 그럼 나중에는 뭔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 스탑워치를 누르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서 그런 방법들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강의 계획서로 한번 마무리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강의 일정 보시면은 화목 강의인데 23일 수요일은 강의가 있고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10분 동안은 늘 쪽지 시험 있습니다. 오늘만 없고요. 교재는 에센스 사본인데 별도 프린트는 아마 제가 5분 사보 정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혹시 PPT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메일로 PDF로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 지금 책을 각 잡고 안 보시고 PPT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보내드릴 수 있고, 강의 목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강의 활용 방법 정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 이론에서 모든 거를 다 외우거나 그렇다고 기본 이론이라고 너무 손 놓고 계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왜 학교 다닐 때 아예 졸아서 그 수업을 못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은 새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거나 들은 부분이면 시험 전날 공부할 때 그 속도나 습득력이 아예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지금 한 번이라도 듣고 한 번이라도 뭔가 풀어보고 해서 나중에 문제풀이 하시거나 여러분들 마지막에 시험 막판에 2주, 3주 공부하실 때 그때 이제 스퍼트 내려고 하시는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시는 마시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강의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복습하시는 정도로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아마 그 사회보험법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된다라고 해서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나 틀은 그 정도로 잡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10분 쉬시고 오셔가지고 뒤에서부터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